이제 대부분 오셨으니까 오늘 자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인데요. 이제 좀 해볼만 하세요? 아주 잘하고 계세요, 지금. 지금 어제 그저께 첫째 날 시작할 때 제가 여쭤봤을 때 리눅스를 써보신 분 했더니 거의 손을 안 대셨잖아요. 툴 써보신 분 아무도 없었잖아요. 리눅스도 안 써보고 처음 뭐 조금 써봤어도 손에 안 대거셨던 분들, 툴 이제 처음 쓰시는 분들인데 3일 만에 이만큼 하시는 거면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세요. 정말 잘하고 계세요. 일단 오늘이 마지막인데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어제 앰프 스키매틱은 다 그리시고 시뮬레이션까지 하시는 건 하셨죠? 그러면 플로우에서 여기까지 하신 거고요. 오늘은 그 스키매틱을 가지고 레이아웃 그리고 베리피케이션 하고 펠라스틱 익스트랙트 하고 포심에서 프리심이랑 비교하는 거를 스스로 하실 겁니다. 난 되어 있는 걸 보여드리긴 할 건데 좀 걸릴 거예요. 왜냐면 어제 그저께 하셨던 인버터 엔드보다 소자들이 더 많아졌죠. 그럼 들어가는 소자가 레이아웃 자체에 많아질 거고 연결되어 있는 와이어도 되게 많잖아요, 스키매틱에. 그러면 그런 것도 연결을 해야 되니까 좀 더 복잡해지겠죠. 레이아웃이 커지고.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냥 차근차근히 천천히 진행하시면 되고요. 막 이거를 난 뭐 1시간 만에 끝낼 거야 막 이렇게 너무 자기 자신을 구속하진 마시고 천천히 편하게 하세요. 이거를 레이아웃을 진행하시기 전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앰프 예제를 보여드린다고 했잖아요. 아마 지금 하시는 CIW 창에 라이브러리 매니저를 켜보시면 메뉴에 EX_OPAmp라고 있을 거예요. 거기에 OPamp도 있고요.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한 세팅도 다 있고요. 그 OPamp를 이용해서 필터를 만든 스키매틱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일단 열어보시면 OPamp 구성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일단 바이오스 서킷 저희가 다 했었죠. 커런트 바이오스랑 볼테이지 바이오스. 이건 이제 밑에다가 만든 거고 뭐 IDC나 이런 것들을 아이디얼 소자들을 써서 그냥 맞춰준 거예요. 시뮬레이션 하려고. 그리고 퍼스트 스테이지, 세컨드 스테이지, CMFB라고 커먼 모드 피드백이라서 특성을 좀 더 보완시켜주기 위해서 만든 회로가 붙어 있는 거고요. 시뮬레이션 하기 위한 인풋, 뭐 아웃풋, 전압 이런 것들 세팅되어 있는 거고 이건 디퍼런셜 방법이고요. 모델 라이브러리 세팅은 어제 쓰셨던 거가 아닌 이 파일이 있습니다. 이걸로 하시고 섹션은 TT로 하시고요. 런을 해보시면 뭐 DC 전압, 애노테이트에서 DC 전압, 오퍼레이팅 포인트 보실 수 있고 전압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한 번씩 보세요. 그리고 인풋, 아웃풋 이 두 개인데 하나씩 그러니까 인을 찍으면 아웃은 아웃이고요. 인 B를 찍으면 아웃은 아웃 B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맞춰서 찍으시면 트렌드 보실 수 있고요. AC도 보시면 아웃풋 쪽에 게인이랑 페이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OPamp를 이용해서 만든 게 로페스 필터고요. 보시면 좀 전에 하셨던 OPamp가 3개 들어가 있고 저항이랑 캡을 달아서 GMRC 필터를 만든 거예요. 이건 3단짜리고요. 만약에 하나가 더 있으면 4단이 되겠죠. 일단 단수가 높아지면 슬로프 뒤에 보시는 슬로프가 더 이렇게 기울기가 이렇게 돼요. 만약에 첫째 단에서 보시면 이렇게 될 거고요. 두 번째 단에서 보시면 이렇게 될 거예요. 만약에 찍어 보시고 싶으면 맨 마지막에 지금 아웃을 찍은 건데 첫 번째 단 V1, V2, 아웃 3개를 찍으시면 3개가 나오거든요.
슬로프가 어떻게 되는지 비교해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OPM프에서는 뭐 60, 뭐 40 막 이렇게 됐었잖아요. 여긴 0dB입니다. 그래서 여기 3dB 떨어지는 여기까지는 통과가 되고 여기서부터는 통과가 안 되는 로페스 필터를 만든 거예요. 이런 식으로 OPM프를 이용해서 회로를 만드는 겁니다. 필터처럼. 한번 이것도 시뮬레이션 하셔서 보시고요. 일단 어제 시뮬레이션을 하셨을 때 뭐 이거를 예제로 보여드리면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제가. 다른 걸로 보여드릴게요. AC 보셨고 페이지 보셨잖아요. 그러면 값이 정말 그렇게 나오는지 한번 버티컬로 보시고요. 65 정도 나왔고요. 그냥 그래프가 잘 나오는지만 보셨는데 버티컬 트레이스로 해서 한 번씩 쭉 확인해 보세요. 이 정도 나왔고요. 유닛게인 밴드 있으니까 0dB 거든요. 0dB. 0dB를 정확히 가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확대하셔서 0dB를 정말 막 찾아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아니면 이게 지금 마이너스 200 미리 dB니까 거의 0이거든요. 만약에 이 정도에서 주파수를 보면 26.9 정도 나오고요. 좀 다르네요. 페이지는 여기서 0dB일 때 지금 마이너스 120인데 180에서 122를 빼시면 돼요. 그리고 3dB는 지금 64에서 3dB 떨어진 61일 때에 주파수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버티컬 트레이스를 한 번씩 확인해 보세요. 일단 예제 한번 해보시고요. 예제를 다 하시면 레이아웃을 하기 위한 설명을 조금 더 드릴게요. 일단 시뮬레이션 하셔서 슬로프가 잘 나오는지 뭐 첫째 단 찍었을 때랑 두 번째 단 찍었을 때 잘 차이가 보이시는지 보시고요. 보여드리면 잘 찍으셔야 돼요. 녹색이 첫째 단이고요. 보라색이 두 번째 단, 파란색이 세 번째 단이고요. 만약에 뒤에 하나가 더 달렸으면 이렇게 더 기울기가 좋아지겠죠. 근데
하나가 더 달리면 OPM프가 하나 더 달리고 저항이 더 달린 거니까 만약에 이걸 레이아웃을 한다면 더 커질 거고요. 그리고 파워 소모도 더 커지겠죠. 노이즈도 나빠질 거고요.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하는 거예요. 난 슬로프만 좋게 한다는 방법은 다른 걸 나쁘게 하니까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되니까 그런 것도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일단 시뮬레이션을 하셔서 이 AC 쪽이 잘 나오는지까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다른 거 진행할게요. 일단 어제 못하셨던 것도 하시고 예제도 해보세요. 이것까지 해보셨죠? 어차피 스키매틱 그리는 게 아니라 다 돼 있는 거 그냥 시뮬레이션 세팅만 하고 런하고 결과 확인만 하시는 거라서 금방 끝날 거예요. 슬로프 확인하는 것까지 해보셨죠? 그러면 일단 뭐 OPM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회로도 한번 보시고요. 참고하시라고 이거는 예로 해놓은 거고요. 지금부터는 어제 그리셨던 스키매틱을 가지고 레이아웃을 하고 DRC, LVS, PEX, 그다음에 포스트심 하는 걸 진행하실 거예요. 제가 뭐 앞에서 알려드리거나 뭐 DRC라고 알려드리진 않을 거고요. 직접 어제 하셨던 엔드, 인버터 뭐 이런 거 기억하시죠? 그런 방식으로 레이아웃 하시고 베리피케이션 하시고 페라스틱 익스트랙션 하고 포스트심 하는 것까지 하실 겁니다. 그 전에 몇 가지 알려드릴 거고요. 일단 어제 그리셨던 게 이런 식이죠. VTC도 있고 VPW도 있고 그라운드도 있고 이런 식이잖아요. 이거를 수정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LVS, DRC 해야 되는데 DRC 할 때는 상관이 없지만 LVS를 할 때 이런 거는 없잖아요. 레이아웃에. 그럼 당연히 비교를 하면 에러가 나겠죠. 그래서 이 스키매틱을 이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다 VTC, 파워는 VDD로 바꾸시고 그라운드는 하나로 렛으로 해서 다 빼시고 여기는 그냥 네이밍을 줬죠. 그리고 여기 V인, 여기 Vout 이런 식으로 다 포트로 바꾸셔야 돼요. 이렇게 바꾸시고 나중에 컨피그 하려면 포스트심 하려면 심볼을 만들었었잖아요. 저희가 심볼 만들어서 거기다가 캘리버나 AV 익스트랙트를 넣어서 시뮬레이션 했잖아요. 포심을. 그러니까 얘도 똑같이 심볼을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뭐 지우고 하지 마시고 하나 뭐 투스테이지로 하셨으면 심이라고 하나 만드신 다음에 V인, VTC 이거를 카피해 오시고 여기서 이렇게 카피해 오고요. 카피하는 법 알려드렸잖아요. 어제 선택해서 카피하고 이렇게 다른 스키매틱에 가서 이렇게 붙잖아요. 이런 식으로 카피해 오시고 여기서는 지우시고 포트로 넣으세요.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이걸로 심볼을 만들고 진행을 하시고요. 최종적으로 스키매틱을 이런 식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꼭 GND가 하나라도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이 라인이 다 GND 라인이거든요. 어제는 GND를 다 따로 해서 해놨는데 하나로 묶어서 그냥 GND 포트에다 연결해버린 거예요. 여기는 너무 머니까 그냥 네이밍을 준 거고요. 이 부분은 그냥 네이밍으로 준 거고요. 그런 다음에 레이아웃을 그리십시오. 그래야 나중에 뭔가를 했을 때 문제가 안 생깁니다. 뭐 예제로 어제 계속 보여드렸는데 실제로 만들면 이런 식이 되고요. 저는 스키매틱이랑 똑같이 그린 건 아니에요. 아마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 핑거가 20개일 건데 저는 그냥 핑거 4로 해서 만든 거고요. 아마 이 부분도 다를 거고요. 이게 아마 핑거 10인가 그럴 거예요. 원래 스키매틱에 핑거를 썼으면 똑같이 핑거를 쓰시는 게 좋고 개수도 똑같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너무 막 길게 해버리면 이렇게 스크린으로 보여드렸을 때 잘 안 보이실까봐 저는 이렇게 만든 거고요. 이렇게 해도 결과는 비슷하게 나와요.
뭐 앞에 보이시는 대로 하실 거면 똑같이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스키매틱에 있는 거랑 똑같이 하시려면 똑같이 하시면 되고요. 여기 핀 거 20개로 하셔서 해도 되고요. 만약에 핀 거를 쓰셨으면 핀 거를 꼭 써야지만 이런 식이 되는데, 좀 보여드리면 지금 게이트, 소스, 드레인을 다 연결을 해버린 거거든요. 이거 제가 연결한 거 아니에요. 알아서 연결해줘요. 모스의 프로퍼티에서 파라미터 탭에 보시면 어제 게이트 연결하고 했었잖아요. 바디도 만들고 그 중간에 소스, 드레인, 커넥션이라고 있어요. 핑거를 쓰면 이걸 연결할 수 있는 방식이 되거든요. 논으로 하면 아무것도 연결 안 할 거고요. 지금 레이아웃 바뀐 거 보이시죠? 소스만 연결하겠으면 소스만 연결하라고 하면 되고요. 드레인만 하겠으면 드레인만 연결하라고 하면 되고요. 둘 다 연결하겠다 그럼 보스로 해서 연결하면 이 PDK는 소스는 무조건 위로, 드레인은 무조건 아래로 연결이 됩니다. 알아서. 그러면 그냥 여기서 연결하면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 안에서 연결할지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클릭만 하면 알아서 바뀝니다. 레이아웃이. 편한 대로 쓰세요. 이거는. 이것뿐만 아니라 이 밑에 것도 똑같은 거고요. 여기 중간에 있는 것도 똑같이 한 거예요. 보시면 이런 식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한 거는 메탈 3까지 썼어요. 메탈 3까지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쓴 거고요. 뭐 메탈 4까지 쓰시고 싶으면 메탈 4까지 쓰시면 되고, 뭐 메탈 2까지 쓰시고 싶으면 메탈 2까지 쓰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왜 제가 이렇게 썼냐, 여기서 메탈 1으로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아니면 삥 둘러서 가야 되는데, 여기서 돌려서 가든가 아니면 그냥 이렇게 비아를 박아서 메탈을 올려서 가든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비아는 어제 알려드렸죠. 크레이트 비아 단축키 O 눌러서 선택하시면 된다고요. 상위 메탈이 앞에 있고요. 하위 메탈이 밑에 있습니다. 만약에 M1이랑 M2를 붙이고 싶으면 M2 언더바 M1을 선택하고 가보면 레이아웃에 이렇게 보이고요. 이게 보라색이 메탈 2고 파란색이 메탈 1이고요. 빨간색 X박스로 되어 있는 렉탱귤 모양이 비아 1입니다. 알아서 들어가 있어요. 다 룰에 맞게 다 그려져 있고요. 개수 늘리고 싶으면 로나 컬럼적을 늘리시면 되고, 그냥 갖다 붙이시기만 하면 돼요. 붙이고 싶은 데다가. 그리고 레이아웃 하실 때 레이어 선택하고 다 이렇게 렉탱귤로 그렸는데 패스로 그리는 방법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패스는 위스로 알아서 그려지고요. 처음 시작점은 가운데인데 뭐 이것도 바꿀 수가 있고요. 뭐 레프트로 할 건지 라이트로 할 건지 이런 것도 다 있고요. 처음 시작점이 얘는 레프트죠. 바꾸면 라이트로 방식으로 바뀌고요. 패스를 쓰시면 편한 게 비아를 간단하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패스해서 메탈로 이렇게 그리다가 메탈 2로 옮기고 싶다. 그럼 스페이스바를 누르세요. 그럼 창이 하나 뜨죠. 근데 메탈 2로 옮기고 싶다. 그럼 메탈 2 누르고 가보면 이렇게 비아가 생깁니다. 아니면 메탈 3로 하고 싶다. 그럼 메탈 3로 하면 메탈 1부터 메탈 3까지 비아 1, 2 다 들어가 있고 메탈 2까지 다 있어요. 편하게 그냥 그리시면 돼요. 만약에 메탈 3로 올렸는데 다시 메탈 1으로 내리고 싶다. 그럼 메탈 1 선택하고 다시 하시면 돼요. 이런 식이 되니까 원하시는 대로 그리시면 돼요. 지금 이제 비아가 하나 들어갔는데 좀 키우면 알아서 좀 들어가고요. 비아 2개 들어가죠. 커졌으니까 룰에 맞게 알아서 크기를 계산해서 알아서 비아를 넣어줍니다. 개수 최대 개수로. 이 방법도 레이아웃 할 때 편하실 거예요. 뭐 꼭 렉탱귤로 그리실 필요는 없고요. 패스로 그리셔도 되고요. 그리고 어제 살짝 보여드리긴 했는데 다른 분이 그린 OP앰프를 보여드릴게요. 스키매틱으로 보시면 저희가 한 5TR 방식이랑 똑같고 2스테이지입니다. 여기 커런트 테일이랑 뭐 이런 것들은 다른 볼테이지 레퍼런스나 이런 것들은 다른 데서 갖고 오게 되어 있는 구조고요.
기본적으로 5TR에 2스테이지까지 되어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걸 레이아웃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냥 이분은 띄엄띄엄 그린 거예요. 스키매틱이랑 똑같죠. 뭐 구조도 똑같고 위치도 똑같고 이렇게 그냥 편하게 그리셔도 돼요. 띄엄띄엄 러프하게. 다른 거 보여드리면 네, 이거는 디퍼런셜 앰프인데 보면 디퍼런셜이라는 차이밖에 없는 거고요. 보면 5TR 구조의 인풋 아웃풋을 디프로 해서 약간 대칭 구조로 되어 있는 거고 커런트 테일 해놓은 거 커런트 소스 쪽 다 돼 있고요. 이걸 레이아웃으로 그린 걸 보시면 이분은 좀 이쁘게 그렸어요. 한눈에 봐도 세로축으로 대칭이거든요. 지금 좀 이쁘게 그렸죠. 그냥 이거는 그 사람의 스타일이고 만든 사람의 능력이고요. 만든 사람의 스타일이에요. 어떻게 그리든 상관은 없어요. 이 레이아웃이 내가 원하는 특성만 잘 나오면 되니까요. 근데 좀 이쁘게 그리는 게 좋겠죠. 누가 봐도 좀 잘 그렸다는 느낌이 들게. 어제도 보여드렸지만 어제 책자에 보셨던 최종적인 레이아웃입니다. 저희 거로 아이덱에서 지원하는 매그나 3호 공정으로 만든 거고요. 이게 5000이고 이게 4000이에요. 이렇게 그냥 핏으로 보니까 확실히 차이를 못 느끼시겠지만 오늘 하실 앰프를 갖다 놓으면 요만해요. 상단에 요만한 사이즈. 실제로 보면 엄청 작죠. 5000 x 4000을 다 손으로 그린 겁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오늘 할 앰프는 요만하고요. 시간이 뭐 오늘은 하루밖에 없으니까 이렇게밖에 못하는 거고요. 이거 뭐 하루 만에 다 그린 거 아니에요. 몇 개월 걸린 거예요. 짧게는 뭐 한 달, 뭐 아니면 몇 주, 좀 길게는 몇 달 걸린 거니까 천천히 진행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너무 기죽지 마시고 천천히 진행한다고 생각하시고요. 지금 보시면 이게 패드인데 이렇게 되어 있는 최외곽에 있는 것들이 실제로 저희가 주는 게 파워, VDD, 그라운드, 인, 아웃 이렇게만 한다고 해도 다 이렇게 이 패드에 연결해서 외부로 빼게 돼 있고요. 실제로 이게 만약에 파워 라인이면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을 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어제 패키지 할 때도 보셨지만 칩을 나중에 만들면 패시베이션이라는 걸 하거든요. 패시베이션이 뭐냐면 저희 종이 코팅할 때 얇은 막으로 종이를 코팅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칩도 이렇게 있으면 코팅을 얇게 합니다. 패시베이션이라는 걸로. 근데 패시베이션을 안 하는 부분은 패드가 있는 부분은 여기만 안 해요. 좀 색깔이 안 보이실 수 있는데 다시 그려드리면 이게 여기가 패드가 있는 데라면 이렇게 띄워서 패시베이션을 해요. 그래서 여기만 연결할 수 있게. 그래서 내부적으로 내부에서 알아서 이렇게 연결되게만 돼 있고요. 실제로는 여기만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도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파워를 여기다 넣었다 그러면 이 라인이 쭉 가서 여기까지 가겠죠. 만약에 3.3V를 넣었는데 여기선 3.3V지만 여기까지 갔을 때 3.3V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줄어들겠죠. 깎이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2몇 V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도 살짝 고려하셔서 레이아웃을 나중에 하셔야 돼요. 나중에 하신다고 하면. 네, 그런 것도 알려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그리고 메탈 비아 커런트 덴시티라고 있는데
저희가 DRC 했을 때 덴시티 에러 있다고 막 제가 그랬잖아요. 메탈 덴시티 에러. 그게 아니고요. 이게 뭐냐면 메탈 사이즈당 뭐 1마이크로, 1마이크로당 흘릴 수 있는 전류량이 정해져 있어요. 만약에 1mm라고 하면 내가 4mm를 흘리고 싶으면 최소한 1/4, 4배는 돼야겠죠. 1/4 아니면 4/1 이런 식으로 돼야 돼요. 최소한. 근데 나중에 뭐 일단 비아도 마찬가지고요. 비아 하나당 얘가 흘릴 수 있는 전류량이 정해져 있어요. 만약에 1mm라고 하면 4개, 3mm를 흘리고 싶으면 최소 4개는 붙어 있어야죠. 최소한이에요. 근데 어제 뭐 음성 없는 동영상 보셨죠? 뭐 이렇게 웨이퍼에 뭐 하고 뭐 해서 모스 만들고 하는 그 동영상 보셨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 저희가 레이아웃을 할 때 메탈을 이렇게 직선으로 딱 그리잖아요. 이걸 나중에 만들어서 보면 얘가 다 이렇게 깎입니다. 외부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그러면 나는 얘를 뭐 한 10mm를 흘릴 수 있게 딱 맞춰서 했다면 얘 깎이니까 나중에 테스트를 하면 10mm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최소한이니까 조금 더 넓게 해야 돼요. 비아도 만약에 4개가 최소한이라면 최소 2개나 하나나 2개는 더 달아주는 게 좋고요. 비아는 기본적으로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하나 하는 건 권장하지 않습니다. 최소 2개는 해야 돼요. 왜냐면 얘가 공정 진행하다가 얘가 날아갈 수도 있거든요.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하려면 2개 이상은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중에 칩을 봐서 테스트를 하신다고 하면 실제로 여기 있는 모스랑 여기 있는 모스는 절대 특성이 같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하시면 서킷 컨디션이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어제 뭐 그래프 IV 커브도 막 보시고 했잖아요. 모스가 이렇게 있는데 컷오프, 트라이오드, 세츄레이션 여기까지 가면 브렉다운. 얘가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시뮬레이션을 하면 한 번에 확인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보여드리면 이거는 뭐 세팅을 할 건 없고요. DC 체크만 하고 DC 런만 돌리면 확인이 가능한 거고요. 리절트에 서킷 컨디션이라고 있거든요. 클릭을 하면 뭐 리니어 쪽, 그러니까 세츄레이션, BJT, 리니어 쪽 모스, 브렉다운이 있는지 체크하시고 이거는 이제 그런 소자가 있으면 옐로우 박스, 레드 박스로 표시하라는 얘기고요. 플레이스 클릭하면 CIW 창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이 회로에는 브렉다운도 없고 세츄레이션에서 동작하는 소자가 없어요. 만약에 있으면 그 소자가 붉은색으로 보이고요. 아니면 노란색으로 표시가 돼요. 여기서는 없으니까 딴 걸로 보여드리면 어제 하셨던 엔드 아니면 인버터 쪽으로 보여드리면 브렉다운은 없는데 어딘가 세츄레이션 쪽에서 트라이오드 쪽에서 동작하는 소자가 있는 거고요. 노란색 박스로 표시가 되죠. 심볼 안에 들어가 보시면 실제 소자가 이렇게 노란색 박스로 표시가 됩니다. 간단하게 얘가 어디서 동작하는지 찾으실 수 있어요. 문제가 있는 소자가 있는지. 이런 것도 있고요. 일단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이 어쨌든 뭐 소자가 하나라도 들어가면 걔도 노이즈 원이거든요. 파워에도 노이즈가 있고 입력 신호에도 노이즈가 있고 그라운드에도 노이즈가 있지만 앰프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그 지금 여기 안에 있는
이런 모스들이 전부 다 노이즈 원이에요. 얘들이 다 노이즈를 발생을 해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 회로에서 노이즈가 얼마나 심한지, 어떤 게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지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도 있어요. 보여드리면 이게 노이즈라는 시뮬레이션이 있거든요. 뭐 필요하시면 해보시고요. 뭐 딱 안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냥 보시기만 하셔도 되는 거니까. 노이즈 시뮬레이션 돌리면 프린트 쪽에 노이즈 파라미터 서머리라는 게 있는데, 서머리를 하시면 뭐 시뮬레이션 돌린 것까지 보겠다 이렇게 체크하시고, 이 숫자는 뭐냐면 나는 가장 노이즈가 심한 거 3개만 보겠다라는 얘기예요. 뭐 여기서 소자가 많으니까 한 10개까지 보겠다고 하면 10으로 하고 어플라이 하면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어떤 소자가 노이즈를 많이 발생하고 퍼센트지를 보면 뭐 이런 퍼센트지를 차지한다. 2개가 제일 크죠. M3, M2 거의 뭐 한 70% 이상 차지하잖아요. 어떤 거냐 찾아보면 얘랑 얘입니다. 이 2개예요. 이 2개가 가장 많은 퍼센트지를 차지하고 있고요. 만약에 얘가 차지하는 퍼센트지를 낮추고 싶다, 그럼 얘 소자값을 바꿔야겠죠. 위스랑 x를. 그러면 얘만 바꾸면 되는 게 아니라 얘를 바꾸면 얘도 다 바꿔야 돼요. 얘랑 연결돼 있으니까. 만약 얘를 바꾸면 여기에 1. 지금 64 정도 65 정도 되는데 이게 안 돼요. 그럼 다른 값들도 바꿔서 여기다가 맞춰줘야겠죠. 내가 원하는 값이 1.65니까. 그럼 얘를 바꾸면 또 얘도 바꿔야 되고요. 얘도 바꿔야 되고 얘도 바꿔야 되고 다 바꿔야 돼요. 그런 식으로 여러 번 시뮬레이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를 만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최적화를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회로든 다 이런 방식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 멀티코어 이거는 모르셔도 되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레이아웃 하시다 보면 이런 좀 전에 보셨던 것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외곽에 있는 거, 이렇게 외곽에 있는 이걸 가드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외부에서 주는 영향을 얘는 안 받게 하기 위해서 가드링 같은 걸 쳐요. 되게 쉽게 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크레이트에 MPP 가드링이라는 걸 클릭을 하고 그냥 쭉 드래그해서 놓으면 안 돼. 뭐라? 이게 공정이 돼야 돼서 종류가 2가지가 있고요. P 탭으로 할 거냐, 그러니까 P 가드링을 할 거냐, N 가드링을 할 거냐의 차이고요. 선택하고 그냥 쭉 드래그하면 알아서 들어가요. 지금 보이시나요? 이렇게 외곽에 쭉 이렇게 들어간 거. 이거는 정확하게 치는 건 아닌데 간단하게 치려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원래는 이렇게 잘 안 치고요. 하나씩 할 때도 있고, 만약에 여기에 요 2개가 되게 중요한 소자다, 나 외부에서 받는 영향을 뭐 없으면 좋겠다, 좀 덜 하고 싶다, 그럴 때 가드링을 한 걸 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이 있으니까 나중에 쓰시게 되면 편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서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실습 자료는 저희가 어제 또 말씀드렸고 그저께도 말씀드렸는데, 이 PDF 파일이랑 동영상 VOD는 홈페이지에 올라갈 건데 지금 쓰시는 PDK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저희가 매그나칩이랑
비밀유지 동의서, 서약서 이런 것들을 다 계약서를 다 써서 실습할 때, 교육할 때만 쓰겠다고 계약을 한 거고요. 이거를 나눠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연구실에 아니면 뭐 회사에서 오신 분들은 업체에서 PDK가 있으면 한 번씩 이런 걸 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아무것도 없다, 근데 난 좀 해보고 싶다, 그러면 케이던스사에서 제공하는 글로벌 PDK라고 GPDK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케이던스사에서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 거고요. 뭐 실제로 이걸로 칩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근데 예제를 진행을 하거나 뭔가 뭐 케이던스사에서 제공하는 이그젬플 회로 같은 거 있거든요. 그런 거를 시뮬레이션을 해보거나 레이아웃을 해볼 때 제공을 하는 거니까 만약에 필요하시면 저희 쪽 EDA 툴 다운받는 데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메일을 주시거나요. EDA 툴 다운받는 데 가보시면 케이던스 폴더에 제가 올려놨어요. GPDK라고 45나노, 90나노, 180나노 PDK가 들어있고요. 여기 안에 지금 계속 쓰시는 픽셀 라이브러리, 그다음에 모델 라이브러리, 롤 파일, 그러니까 DRC, LVS 하실 수 있는 거, 네, 다큐먼트 다 들어 있습니다. 대신 아슈라밖에 못해요. 캘리버 룰은 없어요. 케이던스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아슈라밖에 못하시고요. 근데 지금 오늘 어제 계속 하셨던 그런 과정은 하실 수 있게 PDK가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이거 다운 받으셔서 서버에 설치하시고 쓰시면 돼요. 그리고 어제 계속 말씀드렸는데 DRC 하시기 전에 레이어 맵 파일 꼭 물리시고요. 한번 하셨으면 하실 필요 없는데 CIW 창을 끄시고 가셨거나 PC를 끄시고 가셨던 분들은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제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매그나 3호 공정은 저항 또는 캐패시터를 썼을 때는 캘리버 넷 익스포트 셋업이라는 걸 한번 하셔야 돼요. 저희 캐패시터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한번 꼭 하셔야 되거든요. 캘리버 메뉴에서 셋업 쪽에 넷리스트 익스포트 쪽을 클릭해 보시면 창이 하나 뜰 거고요. 밑에 보시면 include 파일이라는 게 있어요. include 파일에 요 파일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경로는 이거고요. 파일명은 이거예요. 경로, 파일명까지 다 쓰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걸 안 하시면 LVS가 안 돌아요. 에러가 떠요. 왜 그러냐면 이 파일 안에 캐패시터에 대한 거가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걸 안 했으니까 캐패시터가 찾을 수가 없거든요. LVS에서.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꼭 하셔야 돼요. 이건 두 번째 해결 방법인데 좀 전에 보셨던 그 방법인데 다른 방법을 알려드린 거고요. 첫 번째 것만 하시면 필요는 없어요. 다른 방법은 그냥 읽어보시고 첫 번째 것만 하시면 뭐 스키매틱을 수정을 하든 뭘 하든 상관없이 알아서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이랑 세 번째 방법은 스키매틱을 수정하면 다시 해야 되고 다시 해야 되고 다시 해야 되니까 첫 번째 것만 그냥 하시고요. 한번 읽어보시고 핑거를 쓰셨을 때 PEX를 한 다음에 캘리버 뷰 셋업 창에서 꼭 핑거즈는 1이라는 걸 쓰셔야 됩니다. 안 쓰면 어떻게 되냐면요. 저희가 지금은 이런 식으로 그냥 해가지고 뽑은 거니까 엔드나 인버터나 그러면 레이아웃에서 핑거가 1인 거를 추출을 해서 캘리버 뷰로 만들면 그냥 이런 식으로 돼서 핑거가 1인 게 하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핑거가 2인 거를 레이아웃에 그리고 이거를 세팅을 안 하고 그냥 만들면 이렇게 뽑힙니다. 레이아웃엔 핑거가 2인 게 하나가 있는데 나중에 캘리버 뷰로 PEX에 다 해서 뽑아내면 핑거가 2인 게 두 개가 있어요. 그럼 커지죠.
2배가. 그러면 결과가 이상하게 나옵니다. 포스트심 결과가. 만약에 얘가 4개다. 그러면 이걸 안 하면 F4인 게 4개가 생깁니다. 16개. 4배 늘어나죠. 그래서 이상하게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핑거를 지금 쓰실 거니까 핑거를 쓰시면 나중에 PX하고 캘리버 뷰 셋업 창이 뜨면 꼭 디폴트는 M1 있는데 한 칸 띄고 스펠링 똑같이 치셔야 돼요. 핑거즈는 1 꼭 쓰셔야 돼요. 그래야 얘가 2개로 했을 때 PX를 잘해서 하면 핑거가 하나인 게 2개가 생깁니다. 그럼 딱 맞죠? 2개, 여기 2개. 만약에 4개로 했다. 그럼 핑거 하나인 게 4개가 생겨요. 그럼 맞죠? 꼭 쓰셔야 돼요. 꼭. 이거 안 하시면 결과 포심 이상하게 나옵니다. 완전히. 이거는 이 공정에 대한 게 아니고요. 모든 공정이 똑같아요. 만약에 뭐 TSMC 공정을 하셨다, 뭐 동부하이텍 걸 하셨다, 어떤 걸 하시든 핑거를 쓰면 캘리버를 만약에 PX를 하셔서 캘리버 뷰로 뽑으시는 경우라면 이걸 안 하면 결과가 이상하게 나옵니다. 이건 공정에 관련된 게 아니라 캘리버 뷰를 뽑아내는 방식에 대한 셋업이에요. 그러니까 꼭 하셔야 돼요. 꼭. 이거는 뭐 어제 보여드렸던 로케이션 방식이고요. 제가 설명드릴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부터는 어제 하셨던 스키매틱 이거죠. 이렇게 수정하시고 포트로 다 수정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거 보시고 레이아웃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